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시사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피해 교사가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의 도를 넘는 그 행동에 전혀 제지를 못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종혁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선 대한민국 교권 침해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 네. 그간 5년 동안에 약 2만 건이 지금 넘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되거든요. 엄청 많군요. 군사부 일체라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죠. 네. 옛 시절의 문구이긴 합니다만 나라의 임금님과 그리고 부모님보다도 스승님을 더 앞에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교권이 무너져서 네. 우선 더 좀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이 된 것을 후회한다. 아, 예. 긍지를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네네.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과 긍지를 잃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 국가의 동량들을 키워야 할 교육의 최일선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네. 그런 사명감과 사랑을 없다고 그런다면 국가 백년 대계가 이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후회를 한다, 그리고 사명감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 이런 것은 네. 이런 교권의 심각한 소위 말하는 침해.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게 만약에 민주화의 바람, 네네. 그로 인한 인권에 대한 주장이 선생님들이 가져셔야 할 권위 자체를 네. 만약에 짓밟는 형태로 만약에 그것이 비약한 것이라 그런다면 네네. 이 민주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네. 있어야 할 권위와 정신적 가치가 붕괴된 나라가 네네. 존속하고 번영한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속히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수정해야 되고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게 있지만 네네. 무엇보다도 시급한 부분은 이 무너진 교권을 다시 확립해내는 문제. 네네. 이것은 온 국민과 우리 온 나라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죠. 네, 여상원 변호사님께서도 뭐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학교에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정이라든가 이 학생이 그 학교 밖을 나가서 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생활을 하느냐, 네네. 이게 결국 연관된 거지 학교 안에 단지 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요. 예.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군사부 일체라 했는데 요새 아빠들이 있죠. 집에 가면은 예전에는 아빠 참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게 지금 일반 가정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심지어 밖에서도 그 놀이공원 이런 데서 아들이 아빠를 막 때리고 이런 것도 봤어요. 물론 장난이 그 어리광이고 하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가정에서도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느낌에서 이 학생이 학교에 오면요. 네네.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참 선생님이 뭐 권위주의자나 뭐 하지만 네네. 우리는 선생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었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는. 네네. 지금은 이 학생들이 집에서의 아빠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선생님에 투영한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전같이 권위를 안 내세우겠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마치 그 친구처럼. 네네.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네. 친구처럼. 그렇지만 그게 도를 지나쳐서 네네. 선생님을 갖다가 선생님같이 대하지 않는 네네. 이런 모든 그 정신 태도가 이 문제에 이렇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사회 전반적인 네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뭐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얘기까지는 지나친 현실하고 좀 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그 권위가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 기간제 교사잖아요. 그렇죠.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그 약간 처우와 좀 입지가 좀 달라서 오는 문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근데 들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에 그 학교의 분위기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겠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직업에 관한 아이들의 어떤 그 직업의 가치관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삐뚤어진 그런 측면이 반영된 그런 결과죠. 네네. 학생들이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학교의 분위기가 벌써 그런 걸 반영하고 나머지 학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네네. 어떤 제도적 장치 네. 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의 네네. 어떤 그 질서라 할까요? 네네. 이런 측면이 좀 그 의식 교육과 함께 진행돼야만이 이게 고쳐지는 거고 네네. 지금 이게요 일부 학생을 삐뚤어진 학생의 이런 일이 아니라 네네. 지금
이 통계가 잡히지 않고 안 밝혀져서 그렇지 다반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 예. 일각일 거 아닙니까? 지금 2만 건이라고 5년 그러니까 동안 얘기만 심각한 했죠. 문제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죠. 교사의 그 단순한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우리 학교 교육의 질서, 이게 교육 현장이 세 군데 아니에요? 예, 예.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학교교육에서 가정교육에서 연장선상 학교교육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양절 변호사님, 이게 어제 전해진 바로 SNS 그 글귀가 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이제 거기 나오면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이 학생이 직접적으로 썼는지 어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네네. 내용만 보면 기간제 교사를 때린 게 과연 잘못이냐. 예. 그러니까 저 이 단어가 좀 황당한 게요. 맞을 짓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맞을 짓 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모를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면 이런 것들 나를 그 비난하는 뭐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뭐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아이의 인식을 보면 이게 과연 아이들은요. 아이들 자신들이 삐뚤어진 것보다도 사회가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더 잘 반영하는 게 저는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얘기들 많은 것들 보면 뭐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흑수저라는 계급론 나왔고 네네. 가불론쟁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이 기간제 교사님은 을 중에 을이었던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광고 오히려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예. 사립학원들의 광고할 때는요. 드러내놓고 우리는 체벌합니다라는 광고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 내고 학원 가서 매 맞으면서까지도 배우는 데는 거기는 오히려 권위를 인정해 주는 네, 거고 네, 네. 저 바닥으로 하면 기간제 교사, 교생 우리가 학생들이 을로 봐도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우리 사회 자체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전체 뭉뚱그려서 삐뚤어진 부분도 있지만 네, 네. 그만큼 사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구조 자체가 네, 네. 돈이라든가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화돼 있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반영된 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학생들의 교권,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그러니까요. 벌써 그 학교 안에서도 계급 문제가 나올 정도니 어떻게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사회에 우리가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예, 예. 아니면 잘못될 것인가라고 이것을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네네. 그리고 또 잠수함의 토끼 같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예단할 수 있는 게 예.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정치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주제 교육을 보면 이런 상황이 초래되도록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는 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네, 것을 네.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네네. 정신 세계가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는 나라가 네.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요. 네네. 또 그런 나라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치를 바로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인간이 대개 받는 교육이 세 가지거든요. 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입니다. 네네.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독일과 같이 시민 정치 교육이 필요하고 네네. 국가의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깨어있는 매력 있는 시민들, 통찰력 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우리는 다시 옛날에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었었던 그런 정신세계, 다시 말하면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네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세계의 가치들,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교육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가정교육도 네네. 그것이 아빠와 같은 친구 좋지요. 그러나 있어야 할 권위는 있고 그렇죠. 있어야 할 존경받아야 할 대상 그리고 또 경애와 두려움을 가지고 네네. 그런 권위는 있는 나라가 네네. 정상적으로 가는 나라지 모든 것이 다 똑같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누구도 자기라고 하는 주체를 피해를 주거나 피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잘되라고 하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체벌 같은 경우는 사랑의 매라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은 피해라고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사랑하는 제자가 그리고 또 미래의 대한민국의 구성이 된 국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네네. 하나의 수단이죠. 툴인 네네.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런 것조차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소위 말하는 평등, 뭐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잘 된 사회냐.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를 가기 위해서 둘러봐야 할 많은 점이 있는데 네네. 이제는 근원을 우리 대한민국이 둘러보지 않으면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이만큼 해결을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간직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예. 것을 더 이상 방기를 하게 되면
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예, 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아집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을 아이들이 네. 우리를 가르쳐주고 월급 받아먹는 기능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숭고한 가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사제지간의 최소한의 질서, 네. 또 연배 그 어른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예의 네, 이런 네.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은 중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야만 인간이 된다 하니까 전인 교육으로서의 교육은 완전히 상실되고 그렇죠. 오직 대학 가는 입시 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네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4대 교육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학생을 지금 어떻게 처벌하고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그 문제도 우선 당장에 처리할 중요하지만 예, 예.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예, 예. 대학 입시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을 네네. 좀 개선해 나갈 또 오래 걸리더라도 네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기본이 무너졌다 이런 그 그렇죠. 생각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얼마 전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 시내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53%가 된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가인데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교사가 그 정도를 되면 네. 사실 자연스럽게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잔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에 대해서 보다 냉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더 안 좋은 방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예, 예.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 비율이 낮아진 데는 공교육의 중심이 안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육의 중심 자체가 공교육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사교육 시장이 대한민국만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과연 이 교육 자체를 정말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네네. 정말 백년지 대계인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이 얘기만 해도 네네. 하루 종일 떠들 만큼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줄어가는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이 네네.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네. 공교육 비율과 사교육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교권의 권위의 추락 이런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네네. 교육체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저기 접근해야죠. 그 총론 쪽에서는 이제 세 분 말씀이 당연히 이제 예. 방향은 맞고요. 저는 네네. 강론을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이번 일이 다수 학생의 뜻은 아닐 거고요. 네. 군중 심리에서 부안해동한 학생이 있을지라도 문제 학생이 분명히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예, 예. 우리 작년에 그 군에서 관심 사병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 같이 관심 학생이 그러니까 관심 학생이라고 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입시 교육에 찌들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방향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네. 그다음 여러 가지 SNS 통로를 통해서 이 학생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네네.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야지 네네. 그 학생을 지금 이번에 교육개혁법 뭐 나온 게 그 나중에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네네. 입시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를 잘 파악해서 이 네. 나쁜 쪽으로 갈 학생 같으면 상담 교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좀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게 네네. 이런 일을 막는 거지. 그게 선생님이죠. 예, 또. 그 선생님이 할 일이고 예, 예. 수학 성적 얼마 올리고 영어 성적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 학생의 바른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네.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네네네. 드리면요. 지금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네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네네.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소위 스카이 명문대학 네네. 얼마나 좋은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느냐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전문인으로 지금 현재에 전락한 그런 기능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내고 하면은 이게 무슨 국가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나라 발전에 선기능으로 작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스카이 대학 나와봐야 취업하는 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네네. 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를 가지고 사교육 치중, 소위 말하는 대학 입시 그 몇 점 잘 받는 선수들만 길러내는 교육들을 치중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교육에 등골이 휘어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제도가 고착되어 있는 이 나라에 내 한 명 지금 서기도 뭐 하는데 자식 낳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뒤처지는 그런 이세를 놓게 결국 뭐냐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공교육, 인성교육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같은 소위 말하는 그 나라의 세계적 주역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을 만든 그래서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이런 유의 소위 말하는 미래 창업의 선두주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대학 하버드 다니다가 그렇죠. 전부 다 1학년도 다 중퇴를 해버린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다른 것이죠.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서울대 뭐 무슨 대 보내서 공무원 되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게 주된 시기였지만 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개인들을 위해서라도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30년, 40년, 50년 똑같은 소위 말하는 암기식. 네. 나중에 입시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별로 그렇게 소용도 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입시 선수들 키워내고 한편에서는 인성이 교육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잡아야 워낙에 합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소식인데다가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